책을 통해서 제주의 현재를 들여다보는 책 속의 제주 이어갑니다.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하는데요. 이달엔 4.3 평화문학상 역대 소설 부문의 역대 수상작들을 만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김소윤 작가의 난주를 가지고 왔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정말 재밌는 작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. 이 작품은 그 제6회 4.3 평화문학상 소설 부문 수상 작품이기도 합니다. 무려 이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정된 정말 훌륭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. 소설의 배경은 조선시대의 신유박개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많이 알려졌다시피 정난주는 정약현의 딸이자 또 다산 정약용의 조카이기도 하죠. 명망 있는 가문의 여식으로 태어났지만 생애 대부분을 제주에서 유배 생활로 보내진 인물이기도 합니다. 양반이었다가 신분이 박탈되어서 하루아침에 관노비로 전락했을지언정 정난주는 특유의 올곧고 또 강인한 성품으로 온갖 고통과 역경을 실제로 헤쳐나갔다고 전해지는데요. 이 많은 양자들을 돌보면서 한양할망이라는 이름으로 덕망을 쌓아나가기도 합니다. 실제 사실에 기반한 작가의 상상력과 문체가 정말 잘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군요. 신유박해라면 천주교인들을 박해한 사건인데 목민신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정약용 역시 천주교의 시조라고도 할 수 있죠. 신유박해 때 강진으로 이제 유배를 갔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사실요, 이 천주교 자체를 좀 많이 배척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천주교리가 당시에 어떤 그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또 이 권위주의적인 이 체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데다가 또 유교의 어떤 의례나 또 의식을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크게 탄압을 받았던 그런 사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예. 이 신유박해로 정약용 집안의 가문이 정말 큰 타격을 입었었죠. 이 소설의 도입부에서도 이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. 박해가 시작되자 사실 이 난주는요, 친정으로 몸을 재빠르게 숨겼습니다만 남편인 황사영이 천주교 부흥을 위한 백서를 이 북경에 있는 주교에게 건네려다가 그만 발각되고 맙니다. 이 일로 황사영은 바로 능지처참을 또 당하게 되는데요. 예. 이후 난주와 아들 경원은 관노비로 전락해서 제주로 유배령이 떨어지게 됩니다. 소설이라서요, 이런 어떤 역사적 사실이 정말 더 생생하게 잘 전달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도 없었고 신분과 계급이 철저했던 그 조선시대 당시의 시대상이 엿보입니다. 난주 자신이야 이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어린 아들까지 이제 관노비가 된다고 네. 하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참담했을 것 같아요. 네. 사실 이 정난주와 황사영은요, 슬하에 아들 단 한 명만을 두고 있는데요. 당시 이 조선시대의 법규상 아빠가 중죄를 지었으면 예.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똑같은 처벌이 가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. 이 난주와 아들 경원이 관노비로 전락했을 때 경원이 사실 고작 돌배기 이 갓난아기였거든요.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옵니다. 그러니까 연좌제로 네. 인해 이 갓난 아이가 관노비가 된다니 너무 가혹한 형벌 아니에요? 그렇죠. 네. 이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지만요. 이 정난주는요, 사실 이 제주 유배길의 이제 기착지인 추자도에 아들 경험만을 남몰래 남겨두고 또 혼자서만 제주로 떠나오게 되면서 아들이 관노비가 되는 것을 사실상 맞게 되는 건데요. 이 아들과 생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난주의 심정 정말 어땠을지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. 생살이 찢기는 듯하고 또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예.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. 이런 난주의 마음이 정말 잘 담긴 그 책 속에 구절이 있어요. 읽으면 정말 이 눈물을 좀 훔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요. 이 부분을 좀 낭독해 드릴게요. 네. 경원아, 눈을 뜨지 않아도 알 것이다. 네가 살아가게 될 땅이다. 죽어서는 아니 된다. 악착같이 살아남아. 언젠가는 꼭 만나자꾸나. 그러니 잘 봐두거라. 저 마을을, 이 포구를, 그리고 어미의 타는 가슴을.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. 너를 지키는 것이다. 나와 함께 제주로 가게 되면 너는 일평생 천한 노비로 살아갈 뿐 아니라 이 어미의 욕된 꼴을
함께 보아야 할 것이다. 또한 언제 어느 때 나라님의 변덕으로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. 나는 네가 황사영, 정난주의 아들이 아닌 경원 네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. 양반도 천출도 아닌 이 땅을 살아가는 보통의 양민이 되어 때론 줄이고 고통받겠으나 강인함으로 살아남아 끝끝내 또 다른 생명을 일구어가는 그러한 사내로 말이다.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말거라. 태생에도 사상에도 신앙에도 너된 너로 살아남아 어떤 네가 되든 천일 만일을 하루같이 그리워하고 애태우며 아끼고 사랑할 것이다. 아들아. 정말 그 생사를 떼어내줘도 아깝지 않을 품에 안은 지 불과 1년밖에 안 된 아이를 이 믿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추자도에 남겨와야 했던 그 난주의 심경, 어미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지 참 들으면서도 마음이 참 뜨거워지는 그 아픔을 느낍니다. 네. 그러니까 소설 도입부인데 굉장히 강한 인상을 심어주네요. 네, 저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. 예. 너무 가슴이 정말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. 사실 이 책은요, 이 전반적으로 이 전개 속도가 정말 빠르기도 한데요. 네. 특히 앞부분은요, 이 갓난쟁이의 어머니인 이 난주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다루면서 이 긴장감과 집중도를 한껏 끌어다 당겨주는데요. 이 책이 약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인데 이 난주와 아들의 이야기가 약 50페이지까지 이제 끌고 오는데요. 정말 긴장감이 좀 넘치고 또 그 와중에 애간장이 타들어가면서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몰입도를 좀 높이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. 또 이 책은 이렇게 어머니로서의 난주, 또 신앙인으로서의 난주, 아내로서, 그리고 또 좀 낮은 신분이긴 하지만 사회인으로서의 난주 등 다양한 역할에 따른 이 주인공의 모습을 정말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 난주의 제주도 유배 생활의 기간은 얼마나 길었던 거예요? 네, 혹시 상상해 보시겠어요? 안타깝지만 죽기 전까지. 네, 맞습니다. 네. 무려 37년에 달한다고 합니다. 난주의 삼촌이었던 이 다산 정약용은요,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졌다시피 복권이 되어서 18년 후에 유배가 풀리기는 했는데요. 이 난주는 죽을 때까지 제주에서 노비로 살아야만 했습니다. 네. 이 섬을 벗어날 수 없어서 한평생 추자도에 두고 온 아들을 그리워했을 거라는 게 정말 짐작이 가능하기도 하는데요.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뼛속 깊이 새긴 채로 정말 숱한 시간을 견디기도 했습니다. 관아살림을 돌보기도 하고 또 전염병이 돌았을 땐 구율소를 운영하기도 하고 유모로 들어간 별감댁에서 주인의 죄를 대신해서 뒤집어 써서 다시 힘든 생활을 또 영위해야 했었는데요. 그 와중에 양자나 혹은 양딸을 거두어 키우면서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또 지피기도 하고 또 아들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과 미안함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. 예, 이렇게 짧게 요약해 주신 난주의 삶을 들어봐도 참 난주의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. 네. 아마도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뭐 미안함 이런 것들이 원동력이 돼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마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. 책에서 이제 펼쳐진 이런 일련의 일들을 좀 예. 살펴보면요. 이렇게 힘든 일들이 어떻게 좀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집약적으로 몰아서 일어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. 그 힘든 일을 이 정난주는요, 특유의 지혜로움과 또 강인한 심성으로 꾸준하게 이겨내고 있습니다. 실제로 당시 천주교인들은 이 천주학쟁이라고 멸시와 조롱을 끊임없이 받았던 그런 배경이 있는데요. 그와 달리 난주만큼은 이 마을 사람들의 정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풍부한 교양과 학식으로 주민들을 교화시켰다고 하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네, 이 4.3 평화문학상 심사위원들이 이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
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런 어떤 문학 작품은요, 역사서에 쓰인 한 줄 너머의 우리 개개인들의 서사를 정말 풍부하게 재현해내기도 하죠. 그래서 정말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의 역사를 다시금 만나볼 수가 있는 건데요. 이 작품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. 심사평에 나온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. 예. 작가는 정난주의 참담하고 아프고 신선했던 삶을 섬세하게 서술하고 있다. 역사와 문학의 만남이 이렇게 아프고 슬플 수 없다. 제주도의 역사와 풍토, 서민들과 노비들의 학대받는 아픈 삶을 바탕하고 있는 이 소설은 제주도의 역사와 함께 영원히 기억되어야 하고 오늘 부활시켜야 하리라 생각된다. 이 소설 속의 정난주는 당시의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정글의 세상 속에서 평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의 인물로 읽힌다. 조선이라는 봉건 시대의 변방에 놓여 있는 제주라는 어떤 차별성을 정난주라는 한 여인의 핍진한 삶과 연결시키는 작가의 진정성이 감동으로 다가왔다. 네, 그러니까 이 작품이 난주의 삶을 녹여내면서 이 당시 제주의 시대상도 아주 잘 담겼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조선시대 제주는 이 탐관오리들 때문에 도민들의 생활이 무척 어려웠다고 하던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평화를 조성하고자 했다니까 평화와 상생이라는 4.3 평화 문학상에 이제 의의가 돋보이는 작품 같습니다. 실제 정난주의 묘지가 대정에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? 네, 맞아요. 이 정난주는요, 천주교 세례명 이 마리아, 정난주 마리아라고 또 같이 쓰고 있긴 하는데요. 천주교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정난주 마리아의 묘가 순교자 묘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많은 교인들이 실제로 이 묘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. 종교를 떠나서요, 개인적으로 정말 걷기가 너무 좋은 곳이기도 하거든요. 예. 네, 우리 역사를 좀 바탕으로 한 그런 문학 작품을 한 손에 끼고 직접 방문해서 걸어보면서 이런 좀 어떤 역사의 흐름을 같이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대정읍 동일리에 위치해 있다고 하니까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묘역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 오늘 그 보물과 같은 작품을 만난 것 같아요. 이 난주. 네. 근데 이 난주 작품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이제 서른의 반격 또 첫째 주에 소개해 주신 검은 모래까지 네. 4.3 평화 문학상이라고 해서 꼭 이 4.3만을 주제로 다룬 건 아니에요. 맞죠? 네, 맞습니다. 이 첫째 주에 다뤘던 이 구소은 작가의 검은 모래는 지난 이 100여 년의 역사를 좀 아우르면서 어떤 경계인으로서 제일제주의 삶을 또 이제 살펴보고 있고요. 또 손은평 작가의 서른의 반격은 이 현대인들이 겪는 사회의 부조리나 혹은 이 부당함을 어떤 작은 반격들을 통해서 희망을 좀 보여주고 있는 예.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요.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두가 4.3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. 이 4.3 평화 문학상 자체가 이 4.3의 진실뿐만 아니라 화해와 상생, 또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깨우는 작품들이 이 상의 요건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. 평화나 인권 또는 이 화해와 상생이라는 말이 좀 크긴 하죠. 네네. 네, 자칫 몇몇 의식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. 사실 이런 좀 인권 이런 것들은요, 이 개개인들의 어떤 존엄성의 확립과 또 공동체 가치 회복에 기반하기 때문에요. 이런 개개인인 우리와 같은 어떤 시민들의 평화와 인권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4.3 평화 문학상을 통해서 네. 한 번 더 강조가 되고 그리고 또 소개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예. 것 같습니다. 평화, 인권, 상생 말씀해 주시니까 다음 주에 만나볼 작품은 어떤 책일지 궁금한데요.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예정인가요? 네, 다음 주에도 장편 소설 한 권을 가지고 올 텐데요. 9회 수상작이기도 합니다. 바로 이성아 작가의 밤이여 오라라는 작품인데요.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. 네, 벌써부터 기대됩니다. 밤이여 오라. 오늘도 친절한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